예, 방금 소개받은 박성진입니다. 오늘 사실 뭐 애자일 그 자체를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TOC 컨퍼런스이다 보니까 이 애자일 특히 그 중에서도 칸반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TOC와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살펴본 데 있어서 사실 TOC를 이제 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까 최원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또 정남기 교수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제 TOC, TP 풀 프로세스를 이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가볍게 초심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TOC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럴 때 해열제를 먹는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뭐 쉽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문제 해결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TOC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거는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큰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각각의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또 TOC의 어떤 세부 분야와 방법론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문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을 이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접근법은 정남기 교수님이 TOC-FE 서울에서 이제 그 한 세션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이제 가장 뭐 이제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3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루트 코즈를 찾고 그를 통해서 이제 TOC 풀 프로세스, TP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해결책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데는 근본적인 어떤 그 모순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했을 때 이 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고리를 끊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좀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뭐 자세하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디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뽑아서 3클라우드를 그리고 루트 이제 클라우드를 그린 다음에 CRT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3클라우드의 어썸션과 인젝션을 통해서 DE와 함께 FRT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 브랜치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장애물 옵스타클을 통해서 IO 그리고 PRT 그리고 TRT 그런 다음에 뭐 SNT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띵킹 프로세스의 그 풀 프로세스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먼저 이렇게 골을 설정을 하고요.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뭔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뭔가를 찾아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necessary 컨디션이 뭔가를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뭐야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뭐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꼴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맞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그 환경 변화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접근 방법은 그 악순환 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요거는 그 시스템 띵킹 그리고 시스템 사고 이쪽에서 그 참고를 할 만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병행을 해서 우리 그 인과관계를 그려가지고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 한 예제입니다. 그 우리 네스프레소 머신 집에다가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이제 몇몇 있으실 텐데
원래는 네스프레소가 그 머신을 처음에 이제 캡슐로 돼서 그 머신을 이제 낼 때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타겟으로 했어요. 카페 업주 B2B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커피가 그때 이제 이슈는 그 큰 이제 그 커피 머신들이 카페마다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바리스타마다 이제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카페마다 그 커피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통일시켜서 맛있는 커피에 커피 캡슐을 만들고 그리고 커피 머신을 소형화해서 제공을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하니까 카페 업체들이 이걸 잘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왼쪽은 네스프레소가 이거 되게 잘 팔릴 거야 대박 상품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팔렸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카페에 들어갔을 때 카페가 주는 분위기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멋들어진 아주 굉장히 큰 카페 머신이 차지한다는 그런 어썸션이 있었거든요. 이 크고 복잡한 커피 머신이 딱 그 카페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카페가 카페다운 이런 어썸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작은 머신으로 교체를 하면 카페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안 사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카페에서 원두 그 비용이 이제 도매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사게 되는데 커피 캡슐을 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원가가 높아지니까 카페 수익이 줄어들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커피 캡슐과 머신을 사는 거를 이제 좀 안 좋아하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고리를 찾아서 그리고 요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전제들 크고 복잡한 머신이 있어야만 이게 매력적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런 고리들을 이제 끊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농담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사실 그 TOC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함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내가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사실은 TOC 협회 또는 TOC 비전, 시스템 경영원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기다려야 되냐? 이제 또 이건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정남기 교수님도 꾸물거리는데 TOC, TP, 띵킹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말고 뭔가 이제 직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이제 질문과 또 최현중 교수님의 이게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조금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애자일을 통해서 조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실 애자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애자일 방법론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유명한 게 이제 이 스크럼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게 한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칸반 뭐 이런 것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애자일 선언은 사실은 애자일 방법론들이 많이 이렇게 출범을 하고 난 뒤에 불과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가 이제 애자일 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인데요. 이제 요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만드는데 어떤 공통된 그런 어떤 목적과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한 게 2001년입니다. 이제 칸반은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정리가 됐고요. 뭐 물론 그 전에 사실 잘 알고 계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도요타의 그 생산 시스템은 이제 훨씬 더 그 이전에 1960년대에 이제 도입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칸반이라는 애절 방법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사실은 그 중에서도 칸반이에요. 애절 전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주요 목적은 어떻게 문제를 애자일을 활용해서 조금 더 수면 위로 직관이 아니라 조금 우리 그 이성 안에 잘 떠오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TOC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의 목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칸반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래도 스크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간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토요타 1960년대에 나온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의 그 간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티켓이에요. 이게 작업 티켓인데 이게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죠. 주문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즉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칸반 티켓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부단에서 앞단으로 이렇게 작업 요청 부품 요청서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부품을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칸반보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게 이제 그 당김 방식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최소화하고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금 몇 개 부품을 생산을 해주세요라고 뒷단에서 앞단에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앞단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뒤로 넘겨주는 그런 이 당김 방식, 뒤에서 작업을 당겨오는 방식을 통해서 재고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 이제 그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 간반 요 티켓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칸반보드는 그 이후에 칸반보드 플러스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이제 그 사용을 해서 데이빗 제이 앤더슨이 이것들을 이제 애자일 방법론으로 구조화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의 그 간반은 간반 이렇게 일본식 발음으로 간반 이렇게 부르고, 애자일 방법론 데이빗 제이 앤더슨이 2000년대에 들어서 정리한 것을 칸반 이렇게 발음을 아예 좀 구분해서 부르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간반하고 우리가 아는 토요타의 TPS하고 그리고 애자일에서 이 칸반은 조금 뭔가 다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그 데이빗 제이 앤더슨이 이때 이제 TOC도 배우고 린도 배우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칸반 그 번역된 책자의 내용에도 보면은 실제로 TOC가 이게 접목이 됐다라고 그 책에도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칸반에서 TOC의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느냐, 이 플로우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 TOC 특히 DBR에서 보면 뭐 DBR 뿐만이 아니라 그 제약 이론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 또 뭐 쇠사슬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의 흐름, 물의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요 물의 흐름의 유속과 유량은 요 세 가지 색깔의 파이프 중에서 어떤 게 결정을 할까요? 이제 당연히 이 가장 좁은 가운데 이 관이 결정을 하겠죠. 아무리 뭐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도 중간에 가운데 이제 좁은 관이 있으면 요 관에 따라서 나가는 물의 양과 유속이 결정이 될 겁니다. 요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흐름들이, 그리고 쇠사슬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흐름들이 이러한 제약상의 그 좀 많은 병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이제 일에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칸반 그 애자일의 그 첫 번째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는 대기 진행 중 완료라는 흐름으로, 이게 value stream of work 해가지고 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해서 대기 진행 중 완료로 봤고요. 이 중에서 병목을 당연히 일을 사람이 하니까 이 진행 중에다가 이 병목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대기 진행 중 완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일이 조금 더 이제 정형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다면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조직이다 하면은 뭐 사전에 뭐 기획부터 뭐 디자인 또는 뭐 테스트 뭐 이런 뭐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보겠지만 가시화 상황에서
어디가 병목 구간이구나를 이제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지면 이제 공통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뭐 세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의 흐름을 이렇게 가시화를 한다. 가시화를 하고, 그리고 이 병목을 사실은 이 칸반에서는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는 동시에 진행되는 일을 3개 이상 하지 말 것, 이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야 다음 일을 당겨올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제 그 제약 지점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숫자 3은 뭐 예시로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뭐 팀이나 뭐 이제 또 뭐 개인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숫자를 이제 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면서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칸반이라는 애잘 방법론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 눈에 이렇게 가시화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제 한 가지 더 여기다가 추가시키고 싶은 거는 업무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퍼스널 애잘 퍼스널 칸반 책을 번역을 할 때 이러한 그 칸반 보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는 동시에 3가지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서 이 번역하는 거를 번역하기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게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서 이게 한 1년 동안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일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무지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이런 큰 일이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떡떡떡 차지하고 나니까 1년 내내 이 칸반보드를 사실 안 봐도 계속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흐름이 전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좀 쪼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 쪼갤 때 그 쪼개는 단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스크럼 방법론이에요. 스크럼에서는 이 일의 마디를 둡니다. 일이 진행되는 주기를 이렇게 마디를 두는데, 여기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를 두는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애자일에서는 이터레이션, 이제 반복된다라고 해서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크럼에서는 이것을 스프린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요거가 업무의 어떤 일정 주기, 마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마디에 맞춰서 일의 크기와 그리고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 단에서 수행을 하는데, 보통 초반에 애자일이 나왔을 때는 이 이터레이션의 크기를 1주에서 4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근데 2주도 많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1주에서 2주를 이렇게 이터레이션으로 두고 반복하는 것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마디로 이 분기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OKR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OKR이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잘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자일 OKR도 애자일 아니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터레이션을 저는 이제 1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 설명할 때도 1주의 이터레이션의 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꼭 1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1주에서 2주 이렇게 이터레이션, 2주가 훨씬 더 적합하다. 1주가 너무 이게 잦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터레이션마다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터레이션 그 계획을 세우고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1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게 너무 잦다. 그러니까 팀에서 할 때는 2주가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개인 수준에서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1주 단위로 진행을 했고요. 1주 단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주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이제 애자일 플래닝이라는 개념도 조금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완벽하게 계획을 이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애자일에서는. 왜냐면 이제 1주 단위로 할 때마다 그 중요도가 이제 확확 바뀌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다음
일주 동안 할 거가 있으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엉성하게 있어도 이제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할 일 목록 전체를 백로그라고 해요. 이제 로그가 그 통나무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백로그라는 게 뭐 그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장 그 좋아하는 그 어원은 그 뒷뜰에 쌓아놓은 요 그림처럼 뒷뜰에 쌓여진 이렇게 잘게 잘려진 그 통나무 조각들 요거를 이제 백로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저는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이제 다 떼야 될 땔감들이에요. 이 땔감들인데 근데 이제 방 안에 난로 뗄 때는 요거를 다 들고 있진 않죠. 이 중에서 당장 그 이번 뭐 며칠간 뗄 땔감들만 여기서 골라옵니다. 이 나무 중에서는 아직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마르지 않은 나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처음에는 잔가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주 이제 안 쳐다봐도 되게 두꺼운 나무도 있어야 될 거고 하면서 이제 굵기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골라오는 것 요것을 이터레이션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요 전체 할 일 목록은 이제 큰 방향성만 세우고 이 주기가 이제 당장 해야 될 이제 이터레이션 플래닝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게 차근차근 요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에서 번역하기도 아 당장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걸 이렇게 쪼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일주일 분량에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잘 보고 이게 3개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족시키려면은 하루에 보통 제가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3개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당 3시간을 넘어가면 9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 하나당 2~3시간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졌고요. 이렇게 이제 일을 쪼개게 되니까 일이 균질적으로 조금 크기가 정형화가 되고 이게 이제 착착착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전체적인 백로그 그 목록들은 그냥 막 한쪽에 막 대충 써놔도 좋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골트리나 아니면 뭐 목표나무, 타겟 트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서 조금 더 구조화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제 3개를 넘지 않죠. 하나를 끝내고 다음 게 땡겨오죠. 그러니까 1주차가 다 끝나고 나서 2주차에 새로운 이제 목록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다 보면 이거 너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은 못 보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덩어리의 일들을 이제 큰 그 우리 그린색 메모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노란색 서브 태스크들을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됩니다. 그림이 뭐 깨지긴 하는데 대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실제 진행하는 거는 이 노란색 작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아우르는 조금 더 큰 그런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죠.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리한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칸반을 활용을 해서 일을 가시화시키고 그 일의 흐름을 만들자. 그리고 특히나 이 이터레이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일을 이제 흐르게 하면 이 2가지를 활용을 하면 그 우리가 문제를 이제 알아채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에자일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 매년 그 이제 스테이트 오브 에자일이라는 데서 매년 이 통계치를 내는데요. 요거는 이제 2020년 작년 기준에
애자일 프랙티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순위를 뽑은 건데, 방금 설명드린 칸반보드와 이터레이션은 이제 5번째, 6번째 순위에 해당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활용되는 애자일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매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면 오늘 내가 뭘 할까,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뭘 하지라는 이터레이션 플래닝을 세우는 거. 네 번째는 그다음 이터레이션이 이제 끝났을 때 금요일쯤에 이번 주는 뭐 어땠어 라고 리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에 있는 리트로스펙티브, 이제 회고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스크럼의 프레임워크에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요 스프린트가 이제 일주일 또는 2주일짜리 그 주기라고 보면 돼요. 이터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 시작하기 전에 나 일주일 동안 뭐 하지? 이제 그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그 데일리 스크럼 이제 칸반보드 앞에서 그냥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리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고는 별도로 내가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좀 하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시간표로 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노란 게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하는 데일리 미팅이 될 거고, 금요일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번 주에 뭘 했지 리뷰와 함께 다음 주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고는 매주는 잘 안 해요. 사실 이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는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표시했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이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칸반보드와 그다음에 그 어떤 업무의 리듬, 이제 이터레이션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흐름이 생기게 되고, 흐름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진행이 돼서 쩍쩍쩍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 그래픽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빨갛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떡하니 붙여놔요. 이게 막힌 이제 블로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하고, 이거 뭐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음, 이렇게 상황을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하루 지날 때마다 요것도 가시화를 합니다. 이렇게 점을, 지금 이게 3일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저거 도대체 왜 막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을 우리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문제가 뭐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가시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파악을 하기가 쉽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죠. 이제 해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매주 하게 되는 그 리뷰, 요거는 이제 그 더글러스 앵겔바트가 그 구분하는 이제 일의 타입인데요. A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B는 이 A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B타입의 일인데요. 요게 이제 일주일의 끝에 금요일 날 하는 그 리뷰 때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일이 다 잘 됐나?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리뷰 때 이제 이런 B타입의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회고 때는 내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꿀 수 없을까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회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하지는 않고요. 요것들은 이제 조금 좀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분기에 한 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세이프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스케일드 애저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터레이션을 2주씩 잡아요. 2주씩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잡는데 그 중에서 요 마지막 2주는 아무 일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주 동안에는 아예 그 회고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할당을 해요. 물론 이제 앞에서 밀린 일들을 여기서 버퍼로 일부 활용하기도 하지만 요 주간의 주된 목적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아예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주를 아예 빼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회고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이제 개선을 이제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블로커가 생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빨간 거가 붙어 있는 이런 블로커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옮겨 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실은 뭐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데 카이젠 보드란 게 있어요. 이 카이젠 보드가 뭐냐면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일들을 위한 별도의 kanban 보드예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kanban 보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보드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은 한 번에 내가 일하는 방식이 뭐 다 개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뭐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차곡차곡 하나씩 두기 위해서 별도의 그 카이젠 보드를 이렇게, 이 카이젠이 일본말로 개선의 발음이거든요. 개선 보드를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그 회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TOC, FE의 그 세 가지 도구는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가볍게 요걸 목표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 유형이 위기 대응이다 그러면 이제 그 뭐 가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요거는 갈등이나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하면 뭐 구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요거는 그냥 액션 아이템이 바로 나오는데 하면 바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OC FE로 이렇게 접근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오늘 이제 발표드리는 큰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OC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상 TOC를 제대로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활용하기에는 거기까지 이제 진행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허들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역량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전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접근할 것인가를 에자일과 에자일, 특히 칸반과 TOC FE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칸반을 통해서 이제 가장 큰 제약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찾아낸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푸기 TOC 집중 개선 5단계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보다 이제 초심자들이 그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이제 드려봅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의 흐름을 이렇게 칸반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업무의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터레이션을 이제 통해서 업무의 리듬을 만들어서 업무를 그 이터레이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회고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 이 흐름 속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직관에 의해서 요게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칸반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화를 하고 회고를 하다 보면 직관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요게 조금 문제인 것 같네라는 것들을 이제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서 TOC FE의 그런 그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 전문가들 TOC 협회와 그리고 TOC 비전 시스템 경영원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